대법원 2021년 10월 14일 선고 2016도 16343 판결 사건명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1. 구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3에서 금지하는 명의 대여의 의미 어떤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명의로 도급된 안전진단 용역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 맡아서 수행하였으나 안전진단 전문기관 자신이 안전진단 용역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용역 수행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온 경우 명의 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급 및 이때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안전진단 용역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9.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017년 1월 17일 법률 제145455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 3이 금지하고 있는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영위하게 하는 행위. 이하 명의 대여라 한다. 명의 대여란 타인이 자신의 명칭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행세하면서 안전진단 업무를 영위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명칭이나 상호를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어떤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명의로 도급된 안전진단 용역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 이하 용역 수행자라 한다. 용역 수행자가 맡아서 수행하였더라도 안전진단 전문기관 자신이 안전진단 용역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그 용역 수행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 대여로 볼 수는 없다. 여기서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안전진단 용역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안전진단 용역의 수급, 수행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 방법, 안전진단 용역 수행과 관련된 안전진단 전문기관과 용역 수행자의 약정 내용, 용역 수행 과정에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관여하였는지 여부,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용역 수행 자금의 조달, 관리 및 대금의 수령 방법, 용역 수행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사기죄의 성립 요건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불법 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위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및 특히 도급계약에서 편취의 범위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 계약 당시, 기준 시점과 판단 방법.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 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 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다. 그리고 사기죄는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의 기망 행위라고 하려면 불법 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위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불법 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위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특히 도급계약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이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일의 대가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법원으로서는 도급계약의 내용, 그 체결 경위 및 계약의 이행 과정이나
그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사기죄의 보호법익, 재산권.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소급. 도급계약 당시 관련 영업 또는 업무를 규제하는 행정법규나 입찰 참가 자격, 계약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정만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급. 및 이때 심리, 판단하여야 할 사항.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므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도급계약 당시 관련 영업 또는 업무를 규제하는 행정법규나 입찰 참가 자격, 계약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그 위반으로 말미암아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더라도 일의 완성이 불가능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만큼 그 위법이 일의 내용의 본질적인 것인지 여부를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 4.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된 갑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 을이 안전진단 용역을 낙찰받으면 나머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독립채산 하도급 업체들의 도급금액의 약 60%로 하도급하기로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한 다음 갑회사 명의로 다수의 안전진단 용역입찰에 참가하여 마치 갑회사가 해당 용역을 수행할 것처럼 가정하여 안전진단 용역을 낙찰받은 후 위 하도급 업체들의 하도급을 주어 용역을 수행하게 하고 발주처로부터 용역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발주처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은 행위가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로 인한 재물의 편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1년 10월 14일 선고 2017도 10634 판결 사건명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위반 9.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감정평가사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감정평가업을 독점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한 취지. 민사소송법 제335조에 따른 법원의 감정인 지정결정 또는 같은 법 제341조 제1항에 따른 법원의 감정촉탁을 받은 경우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사람이더라도 그 감정사항에 포함된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이러한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적극. 9.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016년 1월 19일 법률 제137965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9. 부동산 공시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7호 내지 제9호, 제43조 제2호는 감정평가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하고 감정평가업자란 제27조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제28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 법인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감정평가사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감정평가업을 독점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감정평가 업무의 전문성,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해서 재산과 권리의 적정한 가격 형성을 보장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9. 부동산 공시법 제1조 참조. 한편 소송의 증거 방법 중 하나인 감정은 법관의 지식과 경험을 보충하기 위하여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제3자에게 그 전문적 지식이나 이를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여 얻은 판단을 법원에 보고하게 하는 것으로, 감정 신청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감정인을 지정하거나 단체 등의 감정 촉탁을 하는 권한은 법원에 있고, 민사소송법 제335조, 제341조 제1항 참조. 행정소송 사건의 심리 절차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 등의 손실 보상액에 관하여 감정을 명할 경우 그 감정인으로 반드시 감정평가사나 감정평가법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소송에서 쟁점이 된 사항에 관한 전문성과 필요성에 대한 판단에 따라 감정인을 지정하거나 감정 촉탁을 하는 것이고, 감정 결과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준 후 이를 종합하여 그 결과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판단하므로, 감정인이나 감정 촉탁을 받은 사람의 자격을 감정평가사로 제한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감정의 전문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민사소송법 제335조에 따른 법원의 감정인 지정 결정 또는 같은 법 제341조 제1항에 따른 법원의 감정 촉탁을 받은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사람이더라도 그 감정사항에 포함된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법령에 근거한 법원의 적법한 결정이나 촉탁에 따른 것으로 형법 제20조의 정당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1년 10월 14일 선고 2018도 2993 판결. 사건명 공무집행 방해 등. 1. 공무집행 방해죄의 전제인 공무집행의 적법성의 요건과 판단 기준.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되어야 하고,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직무 행위로서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초를 두고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2.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범죄의 예방을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 강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 2014년 5월 20일 법률 제126005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은 경찰관은 범죄 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바라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라고 정하고 있다. 위 조항 중 경찰관의 제지에 관한 부분은 범죄의 예방을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 강제, 즉 눈앞에 급박한 경찰상 장애를 제거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무를 명하는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경찰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 행위에 관한 근거 조항이다. 3. 피고인들을 포함한 갑 주식회사 희생자 추모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범국민 대책위원회, 약칭 대책위. 대책위가 덕수궁 대한문 화단 앞 인도, 농성장소,
화단 앞 인도를 불법적으로 점거한 뒤 천막, 분향소 등을 설치하고 농성을 계속하다가 관할 구청이 행정 대집행위로 농성 장소에 있던 물건을 치웠음에도 대책위 관계자들이 이에 대한 항의의 일환으로 기자회견 명목의 집회를 개최하려고 하자 출동한 경찰 병력이 농성 장소를 둘러싼 채 대책위 관계자들의 농성 장소 진입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경찰관을 밀치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경찰의 농성 장소에 대한 점거와 대책위의 집회 개최를 제지한 직무집행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1년 10월 14일 선고 2018도 10327 판결 사건명 도로교통법 위반 공동위험행위 등 1. 도로교통법 제46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동위험행위의 의미 및 이를 금지하는 취지. 위 도로교통법 위반, 공동위험행위, 범행의 구성 요건으로서 행위자의 고의인 공동의사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46조 제1항은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50조 제1호에서는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46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동위험행위란 2인 이상인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신호 위반, 통행 구분 위반, 속도 제한 위반, 안전거리 확보 위반, 급제동 및 급발진, 앞지르기 금지 위반, 안전운전 의무 위반 등의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것으로 2인 이상인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함께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으로 위에 각 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한 경우와 비교하여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나 교통상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고 집단 심리에 의해 그 위해나 위험의 정도도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공동위험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 위반, 공동위험 행위, 범행에서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에 가담하는 것이 구성 요건의 내용을 이루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공동의사가 필요하고 위와 같은 공동의사는 반드시 위반 행위에 관계된 운전자 전부 사이에 의사 연락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것과 같은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고 그 행위에 가담할 의사로 족하다. 또한 공동의사는 사전 공모뿐 아니라 현장에서의 공모에 의한 것도 포함된다. 2. 피고인이 범죄 구성 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공동의사를 부인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방법 및 이때 무엇이 공동의사와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피고인이 범죄 구성 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공동의사를 부인하는 경우 공동의사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공동의사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3. 피고인 갑이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을과 범행 당일 만나 함께 을왕리 해수욕장에 가기로 약속한 다음 서로 수회 전화통화를 주고받으며 각자 자동차를 운전하여 출발한 후 인천공항 고속도로에서 합류하여
함께 주행하면서 여러 구간에서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제한 속도를 현저히 초과하여 주행하였다는 내용의 공동위험 행위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갑과 을에게는 공동위험 행위에 관한 공동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피고인 갑과 을이 공동으로 저지른 도로교통법 위반, 공동위험 행위, 도로교통법 위반 부분 등을 무죄로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1년 10월 14일 선고 2021도 7168 판결 사건명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1. 형법 제48조에서 몰수의 대상으로 규정한 물건의 의미 형법 제48조 제1항은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 제2항에서는 제1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형법 제48조는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범죄 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및 범죄 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 수익으로 몰수할 수 있도록 한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나 범죄 행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제357조 등의 규정과는 구별된다. 민법 제98조는 물건에 관하여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의미한다고 정의하는데 형법이 민법이 정의한 물건과 다른 내용으로 물건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이 갑, 을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고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범죄 행위에 이용한 웹사이트 매각을 통해 취득한 대가를 추징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위 웹사이트 매각을 통해 취득한 대가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이 규정한 추징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위 웹사이트 매각 대금을 추징한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1년 10월 14일 선고 2021도 8719 판결 사건명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중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소급 판결이 확정된 선거 범죄와 확정되지 아니한 다른 죄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소급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헌,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서 선거범이란 공직선거법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를 말하는데 공직선거법 제18조 제2항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전단.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선거 범죄와 확정되지 아니한 다른 죄는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